안녕하십니까? 피부 생리학. 오늘이 이제 벌써 13주차 강의에 해당이 되네요. 우리가 보통 한 학기가 15주 강의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5주차는 기말고사 보통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의는 이번 13주차 강의 하게 되면은 이제 14주차 강의 이제 한 번 정도 1주차 강의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뭐 다음 주가 15주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강한 지는. 그런데 우리 뭐 그동안 결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보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13번째 강의 13주차 강의요. 13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피부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부 생리학에 있어서 피부의 유형과 특징 앞부분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뒷부분에서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이제 피부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고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요번 주가 13주차의 피부의 유형 소위 이야기하는 피부 타입이죠. 그리고 이제 특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피부 타입, 피부의 유형과 특징,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부 타입, 피부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정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 타입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살펴보게 될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피부 타입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피부 타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도구라든가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피부의 진단 방법 또는 그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타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또 나와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바우만이라고 하는 이제 박사가 기존의 피부 타입 분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유형의 피부 타입 분류 피부 유형 분류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피부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피부 과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피부 타입을 우리가 분류를 하긴 하는데 어디에도 참 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유형의 이제 피부들이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문제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이제 피부의 유형, 피부 타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독특한 그런 이제 피부 유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피부 타입을 갖다가 피부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부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략 한 이렇게 이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경피 수분 손실. 경피라는 것이 뭐예요? 피부를 통과해서 수분이 손실되는.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 영어로는 TEWL 이렇게 표현을 해요. T는 trans, 무엇을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담고 있는 거죠. E는 epidermal, 피부라는 의미죠. 그래서 trans epidermal, W는 water예요.
예, 수분이죠. 그 다음에 L은 loss, transepidermal water loss, 즉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피부의 타입을 갖다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지질들, 예, 지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피부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포되어 있는 지질이 어느 정도,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세 번째는 진피층의 변화, 예, 진피층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네 번째 요소로는 이제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NMF, 예,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Natural Moisturizing Factor. 그래서 천연 보습 인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신체에 함유된 수분의 양. 아까는 피부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그 밖의 요인으로서 어떤 피부에 미치는 외적 요인이라든가 또 피부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적 요인들에 의한 그런 이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피부의 타입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어떠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피 수분 손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EW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Transepidermal Water Loss, 영어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바로 이 경피 경수분 손실 또는 경피 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표피, 예, 피부는 이제 표피, 진피,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피층을 통해서 그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무엇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냐면은 각질층의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죠. 그래서 각질층의 방어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로 각질층이 피부로부터의 수분 손실을 갖다 이제 방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경표피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의 수분 상태,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피부가 이제 특히 이제 표피 부분이 이제 손상이 돼서, 그래서 뭐 각질층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방어막의 기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피부가 이제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TWL 이런 것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그렇죠? 방어막이 허술해지면 내부로부터의 수분 손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TWL 증가가 이제 관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각질층의 방어 기능들이 정상적이라면은 수분 손실이 이제 적어지는. 그러니까 이 각질층의 방어 기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수분 손실이, 예,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이라 그럴까, 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그림인 것이죠. 위에 이렇게 이제 껍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각질층이죠. 예, 요 이제 각질층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배웠었지만은 벽돌과, 예, 몰타르 형태로 이렇게 이제 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제 피부의 겉면에서는 각질들이 이제 그 퇴화가 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 혹은 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런 이제 각질층들이 어떤 방어막들, 이런 이제 그 장벽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수분들이 빠져나가는 그 양,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경피 수분 손실 TEWL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경피 수분 손실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방어막이 튼튼하게 잘, 이제 각질층이 방어막의 역할을 튼튼하게 잘 하고 있음으로써 수분 손실이 적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경피 수분 손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의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천연 보습 인자예요. NMF, Natural Moisturizing 혹은 Moisture Factor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천연 보습 인자. 사실은 이제 뭐 천연 보습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영어로 표현할 때도 moisturizing이 오히려 이제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습화 그런 어떤 인자. moisture라는 것은 이제 뭐 수분 뭐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 수분 인자라기보다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갖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moisturizing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moisture 그대로 쓰는 경우 또 moisturizing 이렇게 쓰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미노산 그리고 아미노산의 이제 대사산물들, 소위 이제 부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각질층에 바로 이 천연 보습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각질층에 수분이 머물러 있도록 수분을 갖다가 붙잡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질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성분들은 이제 아미노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략 한 이제 4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세라마이드 또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에 이제 소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기도 하죠. 또 히알루론산은 저거 진피층에 많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만 이 각질층에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각질층을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 내 이제 천연 보습인자에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히알루론산 또 콜레스테롤 세포간 지질에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지방산 이것도 이제 세포간 지질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포간 지질은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자유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어막을 이루고 있는 각질층 여기에 보습인자에도 마찬가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젖산, 젖산이 대략 이제 이 NMF 천연 보습인자 내에서는 한 12% 정도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고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렇죠? 이제 지방산들인 것이죠. 그다음에 인지질, 또 요소, 또 리놀레산, 그다음에 이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얘기하는 GAG. 사실은 이 GAG는 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었던 거지만 이제 진피층에, 그렇죠?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갖다가 이제 엮어주는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GAG라고 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천연 보습인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요. 무코폴리사카라이드 이러한 물질들. 또 소듐 PCA, 소듐 그 PCA 여기 이제 그 나트륨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고요. PCA 조금 뒤에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보통 이제 NMF의 한 7%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부 내에서 바로 요 천연 보습인자 이런 성분들은 농도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영양이 이제 덜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게 우리 이제 각질층을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라든가 또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또 각질 세포 내에 포함되어 있는 NMF, 천연 보습인자의 그런 모식들을 갖다 보여드린 거고요. 수분은 이 각질층, 즉 피부 방어막이 기능이 좀 떨어지면은 그 틈 사이를 갖다 통해서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천연 보습인자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 천연 보습인자는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뭐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갖다 이제 쭉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아미노산뿐만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PCA, 예, 파이럴리돈 카르복시 애시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분인데 아까 여기에 소디움이 붙었었단 말이에요. 예, 바로 나트륨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과 결합이 되어 있는 파이럴리돈 카르복시 애시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미노산이 NMF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A라고 얘기하는 이제 파이럴리돈 카보시 애시드 이게 이제 12% 정도. 젖산염의 경우도 대략 한 12% 정도. 그리고 요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D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양한 형태의 무기물질들,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또는 이제 염소 이온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제 무기물들이 대략 전부 이제 포함해서 한 18.5%. 그리고 이제 당류가 한 이제 9%. 그래서 대략 이런 천연 보습인자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물질 그리고 또 다양한 비율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가 피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질량이에요. 예, 바로 피부에는 피부 내부에도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표피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이런 이제 지질샘으로부터 이제 피지 선으로부터 이제 분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피지들이 모낭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쵸 모낭관을 갖다 통해서 밖으로 예,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피부의 가장 표면에도 지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피부를 갖다가 어떠한 타입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지표예요. 피지 분비량에 의해서 피부의 타입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전통적인 이제 방식이라서 우리가 뭐 이제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성 피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이제 피부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 그런데 제일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예, 지질량, 즉 피지 분비량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지 분비가 얼마만큼 잘 돼가지고 우리 이제 피부에 즉 지질들, 피부 지질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판정하는 척도가 뭐였었냐면요. 모공이랍니다. 모공의 크기. 모공의 크기가 크면은 그 모공을 통해 가지고 바로 뭐예요? 피지샘으로부터 이제 피지가 분비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크면 피지 분비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랄까 지성을 갖다 나타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조금은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도 사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의 모공이 확대되면은 이제 피지샘으로부터 피지가 많이 이제 밖으로 분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 타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었다는 거고요. 또 모공이 조금 이제 좁아진 형태, 이 형태는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피부다라든가 또 모공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면은 이제 피지가 밖으로 좀 덜 빠져나오니까 그죠? 그럼 이제 건성 피부다. 뭐 이런 분류를 갖다 이제 했었다고 해요. 뭐 요즘은 사실 이제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모공으로
모공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지질량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피부에 존재하는 지질이 어느 정도, 그쵸? 양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꼭 모공의 크기로만 결정할 요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은 바로 우리 이제 각질층에 거기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이제 형태로 우리 표피층을 갖다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도식적으로 이제 나타낸 그림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의 지질량의 경우에는 각질층에 그러면 존재하는 피부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있죠. 바깥쪽에 이제 각질층에 존재하는 지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근데 우리 피부는 어떤 부위는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어떤 부위는 좀 두툼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한 조사인데요.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잡지에 발표됐었던 그러한 이제 부분을 갖다 이제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복부, 우리 복부 쪽이에요. 복부 쪽과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이제 지질의 함유량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를 수 있죠. 아무래도 복부만 하더라도 뭐 피하 지방층이 좀 뭐 두텁게 또 이제 이루어져 있고 뭐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니까 좀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됐을 텐데 뭐 우리가 자세하게 뭐 내부 그런 이제 성분들이 몇 %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를테면 이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인지질들이라든가 콜레스테릴 설페이트 이제 성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성 지질이라든가 세라마이드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제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부 그리고 이제 하지 이제 다리죠. 다리에 나타나는 그 함량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복부 쪽이 아무래도 이제 피하 지방층이 두터운 그런 영향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분출되는 이제 피지 샘으로부터 분출되는 그런 이제 양들이 이제 서로 구성도 다르지만은 오히려 복부 쪽이 지질의 전체적인 양이 중성 지질의 총량은 많다. 그리고 하지의 경우가 복부보다는 중성 지질의 총량은 좀 적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라마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부의 경우 중성 지질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하지보다는 이제 많고 그리고 그 세라마이드의 경우에는 이 하지 쪽이 다리 쪽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제 지질의 경우에는 요 표피에 이제 나타나 있는 이제 피부 지질들 그 성분들을 갖다 보면은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트리글리세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자유지방산 그 다음에 뭐 왁스류, 스퀄렌, 뭐 기타 이제 탄화수소계통들 뭐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질의 성분들 특히 이제 리피드 뭐 지질을 리피드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표면에 이제 지질의 그 성분을 갖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범주로 표현한다면은 또 다른 그런데 지표로 본다면은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부 지질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의 유형, 타입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지질량과 관련해 가지고 피부 최상층의 지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미생물이라든가 또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수분 증발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는 것이죠. 피부에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제 지질들은 결국은 피지선으로부터 피지샘으로부터 이제 배출이 되는 이제 피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각질층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이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지질층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피지의 경우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든가 왁스 에스터라든가 자유지방산, 스쿠알렌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세포간 지질은 아까도 제가 뭐 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세라마이드, 또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2대 1대 1의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소가 이제 피부의 수분량인 거예요. 피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피부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량이 얼마나 되는 거냐. 예. 피부의 각질층에는 적절한 정도의 이제 수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15에서 25% 예, 그런 정도 범주에 이제 속한다고 합니다. 25% 정도면 굉장히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늘 촉촉해 보이고 아마 갓난아기들 영유아기 때 보면은 피부가 늘 젖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촉촉한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형태일 때고 또 낮은 저쪽 한 이제 15%뭐 이런 정도면은 피부가 건조해 있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노화 피부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조한 그런 상태이겠죠. 그렇지만 대략 15에서 20% 범주들 20% 내외일 때 피부 상태가 비교적 촉촉하면서도 피부결도 아주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의 피부 수분 함량이 예를 들어서 저 15%보다도 더 떨어져서 10% 초반대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피부 노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분량의 이제 표준치. 예, 물론 뭐 이제 뭐 땀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피부에 존재하는 이제 수분량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높아요. 예. 이것도 이제 계절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데 봄, 가을에 이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 그리고 여름에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짜 높네요. 봄, 가을보다는. 왜 그럴까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한 땀 이런 것들도 이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수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부위마다 이마, 눈가, 볼, 손등, 손바닥, 팔, 뭐 부위마다 사실은 이제 조금씩 달라요. 역시 제일 촉촉한 데는 역시 눈 주위. 그렇죠? 눈 주위에는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물질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갖다 늘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손에 땀을 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바닥.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의 경우에도 수분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는 여름하고 겨울이 이제 수분량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여름이 아무래도 이제 많게 되죠. 예, 얼굴 같은 경우도 여름이 훨씬 많고요. 겨울이 이제 적고. 또 피지량의 경우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미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많고 또 겨울이 이제 적은. 뭐 여성의 경우 주름을 갖다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수분도 적정한 수분이라 그럴까? 수분량이 많으니까 좀 탱글탱글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겨울의 경우는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름의 경우는 겨울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 민감도도 이제 여름이 적은 데 반해서 겨울이 이제 많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요거는 화장품 산업연구원이 이제 그 펴낸 한국인의 피부 측정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피부의 수분량 이런 것들이 피부의 타입, 피부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진피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피는 뭐 우리 피부의 이제 분류로 봤을 때 이제 표피층 아래 두꺼운 층이죠. 예, 피부에 있어서 가장 두꺼운. 그래서 피부의 한 90% 정도를 갖다 이제 차지하고 있고, 표피층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표피층이 한 20에서 40배 정도. 그리고 요 진피층에는 이제 콜라겐 섬유라고 하는 이제 악효질 섬유, 교원 섬유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엘라스틴 섬유, 탄력 섬유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부를 팽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한 이제 탄력적인 이런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진피죠. 그래서 진피에는 교원 섬유인 콜라겐 섬유가 이제 진피의 대략 한 90%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을 갖다 이제 이루고 있고요. 진피에 이제 인장 강도를 주고 피부를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주름을 갖다가 이제 예방하는 그런 이제 수분을 갖다가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탄력 섬유라고 하는 이제 엘라스틴 섬유, 엘라스틴은 이제 피부의 이제 섬유 중에서는 이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 교원 섬유들을 갖다 엮어서 그쵸?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 피부의 탄력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그라고 얘기하는 그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기질 물질들 이런 것들이 교원 섬유, 탄력 섬유, 소위 얘기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 사이를 갖다 이제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피부 대사들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여를 하면서 수분 균형에 기여하는.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이제 개그라고 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가 이제 피부의 어떤 이제 뭐 타입, 유형을 갖다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양 상태라든가 피부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이제 연령들, 예, 그리고 기후 변화, 또 계절과 같은 이제 외부 환경, 또 수면이나 식생활 또는 이제 일상생활, 화장품의 이제 사용 여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이제 정신적인 요소들, 또 피부병과 관련된 어떤 이제 내과적인 건강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피부의 타입을 갖다가 이제 진단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인자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통해서 피부의 타입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꽤 지나서 네, 1교시 1차 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